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가 막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주중으로 바로 14라운드가 찾아오면서 한층 더 예측 불가한 전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아스날은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에미레이트스 스테디움은 거센 흔들림에 휩싸였습니다. 수비의 철벽 방패였던 주전 센터백 감리엘 마갈라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승점을 3점 더했지만 펩 과르디올라 체제의 승리 머신은 최근 수비 라인에서 우려 섞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위세를 떨쳤던 강호들은 조금씩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리버풀은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를 중심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며 우승 경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감독 루벤 어모림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분위기가 마치 아세날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기력이 살아나고 플레이 스타일도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세날의 대체 수비진은 프리미어리그의 폭풍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얼링 하란드는 득점 가뭄을 끊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모림 체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롭게 장착한 비밀 병기들로 계속해서 상위권을 향해 비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라운드의 핵심 맞대결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맨시티는 이른 시간대 경기에 자주 배정되고 있으며 이번 라운드 역시 예외 없이 원정팀 자격으로 fulham의 크레븐 커티지를 찾습니다. 역대 전적만 놓고 보면 맨시티에게는 사실상 산책에 가까운 맞대결이었습니다. 무려 18연승이라는 압도적 기록이 이를 증명하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수치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펩 과르디올라의 기계는 요즘 곳곳에서 이상 신호음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는 또 다른 조기 경기에서 간신히 3점을 챙긴 뒤 런던으로 향합니다. 필 포덴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말 그대로 히어로 모드를 가동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2로 겨우 이긴 경기 내용은 분명 경고음에 가깝습니다. 맨시티의 수비 조직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수비형 중원의 철벽 로드리와 마테오 코바치치의 부재는 페페팀에서 장거리 차단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누넨나 지바르디올 같은 선수들이 잇따라 역습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fulham은 토트넘 헛스퍼를 2-7로 잡아낸 뒤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의 팀은 더 이상 쉽게 밀릴 팀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fulham의 날카로운 전환 플레이는 맨시티의 치명적인 약점인 역습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들이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순식간에 2골을 내줬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경기의 중심에는 역시 얼링 하란드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99골에 멈춰있는 그는 최근 이해하기 힘든 득점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압축된 스프링처럼 힘을 비축한 그의 침묵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이 완전체가 아닌 fulham은 하란드가 분출하며 역사적 100골 고지를 넘어설 무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에미레이트스에서 펼쳐질 맞대결입니다. 런던의 가너스 아스날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 선두권과의 안전한 격차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주말 스tamford 브리지에서의 치열한 1-1-4-1 무승부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시즌 초반 이후 가장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바로 윌리엄 사리바와 감리엘 마갈하넬라는 철벽 센터백 듀오를 동시에 잃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방패 없이 아세날은 피에로 힌차피에와 유망주 크리스티안 모케라라는 대체 듀오에 큰 배팅을 해야 합니다. 첼시전에서 둘은 함께 뛰어본 경험이 부족한 탓에 여러 차례 어색한 장면을 보이며 아스날의 골문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힌차피에와 모케라는 사리바나 가브리엘 중 한 명이 빠질 때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둘이 동시에 선발로 나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들에서도 주전 센터백 한 명만 결장해도 아세날의 수비력은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두 명 모두 장기 결장 가능성이 있어 안정감은 더욱 떨어진 상태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에미레이트로 중량급 무기 아이고 티아고를 데려옵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티아고는 13경기 10골이라는 폭발적인 기록으로 이번 시즌 리그 최대의 돌풍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강한 피지컬, 뛰어난 제공권을 모두 갖춘 그는 공중볼 상황에서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아세날처럼 공중 경합 전문 수비가 빠진 팀에게는 티아고를 향한 크로스, 세트피스 한 번 한 번이 데이비드 라야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다만 아스날은 에미레이트에서 홈 절대 강자입니다. 최근 홈 7연승을 질주 중이지만 브렌트포드는
최근 원정 6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며 극도로 약한 원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가 고민이라면 공격은 아르테타에게 확실한 희망입니다. 작은 경기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는 부카요 사카가 있고 첼시전에서 값진 승점 1점을 구해낸 미켈 메리노가 가세하며 공격의 무게감은 더해졌습니다. 아르테타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으로 수비의 불안을 덮는 해법을 다시 한번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맞대결은 완전히 대비되는 경기입니다. 한 팀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팀은 최근 인상적인 연승 행진으로 기세가 살아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맨시티전에서 막판 추가 시간에 허무하게 패하며 연패를 4경기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강등권 바로 위로 떨어졌고 한때 견고했던 엘런드 로드는 이제 점점 불안정한 기반이 되어 팀의 희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몇 안 되는 희망은 도미닉 칼버트 르윈과 루캇 엠메차의 복귀입니다. 두 선수는 지난 라운드 교체로 투입되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특히 몸싸움, 위치 선정,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첼시는 선두 아스날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1무승부를 거두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이세 차이체도가 퇴장당하자 엔조 마레카 감독은 즉시 저블록 수비로 팀을 재편하고 빠른 전환 플레이를 활용해 아스날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승점 1점에 그쳤지만 이는 큰 의미를 가진 결과로 젊은 첼시 선수단의 대형 경기에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레차 감독에게는 카이체도의 결장이 큰 숙제입니다. 중원에서 스위퍼가 사라진 상황에서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볼 운반과 압박 회피 역할을 맡기고 안드레이 산토스에게도 의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토는 부상 복귀 후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즈가 익숙한 앨런 로치 하이 프레싱을 강화할 경우 이 부분이 첼시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첼시는 원정 경기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6경기 원정에서 5승을 기록했으며 콜레 팔머와 바디아 시레의 기동력, 양 측면 속도를 활용해 리즈 수비진의 불안정함을 적극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블루즈는 상대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습니다. 어둡고 위기 속에 갇혀있던 리버풀에게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2경 승리는 아르네 슬롯 감독의 지휘봉을 잠시나마 시원하게 적신 소나기와 같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 출신 전략가 슬롯 감독이 과감한 올인 배팅을 단행한 경기였습니다. 모하메드 사라를 벤치로 내리고 10번 자리를 플로리안 윌츠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 리버풀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윌츠는 마치 예술가처럼 플레이하며 완벽한 볼 배급 지점이 되었고 괴물 알렉산더 이삭을 깨웠습니다. 스웨덴 공격수 이삭의 프리미어리그 첫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가 걸린 그의 발목에 짓누르던 압박을 깨뜨리는 망치이자 수차례 경기에서 리버풀 전체가 짊어져온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엠필드는 극도로 까다로운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썬더랜드, 신입팀이지만 리그 6위, 심지어 리버풀보다 위에 위치하며 영국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블랙캣츠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산미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두려움 없는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스쿼드를 보면 젊은 피 아이시돌의 패기와 썬더랜드 중원을 부활시키고 있는 그라니트 엑사카의 경험이 이상하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리버풀이 주눅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 원정 6경기 중 3경기를 패했고 앤필드는 그 어떤 팀에게도 쉽게 올 수 없는 험난한 요새입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경쟁 그룹과의 승점 차를 좁히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영감을 주는 다크호스 썬더랜드를 상대하지만 경험과 경기력에서 우위를 지닌 전 챔피언 리버풀의 침착함과 노련함이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14라운드 분석의 마지막 여정지는 바로 꿈의 극장 올 트래포드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팀이 아스날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최근 크리스털 팔라스를 상대로 거둔 2일 역전승은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등장한 비밀 무기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두 번의 세트피스 상황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내 세트피스 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즌 시작 이후 세트피스에서만 총 10골을 기록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비루노 페르난데스는 천재 설계자 역할을 맡았고 조슈아 즈육세와 메이슨 마운트는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공격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올 트래포드에서
웨스트함을 상대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의 선수들은 반드시 승리해 4위권과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운이 따랐던 점은 이번 상대가 이미 녹슨 무거운 망치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함은 17위로 추락해 홈에서 리버풀에 0-2로 패했고 원정에서 경기당 평균 1.75골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폭발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진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리산드로 마티네즈와 마테오 추냐라는 두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틀 결장 후 복귀한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출신 스타 추냐는 훈련을 완료하고 다시 그라운드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냐의 스피드와 기술은 직제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며 느린 웨스트햄 수비진을 향한 강력한 공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타오 이반시치를 응원해주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인사를 드리며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납시다.